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에 관한 그리스 신화가 있다. 그는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다. 그의 지극한 사랑은 조각상을 살아나게 했다.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을 썼다. 이 희곡은 나중에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로 제작되었다. 여기서 히긴스 교수와 그의 파트너는 어린 엘리자 둘리틀을 6주 동안 실험실에 데려간다. 그녀를 왕족이라 불릴 만한 우아한 여성으로 변모시켰는데 누구 한 사람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더기 처지에서 계급, 품위, 특별함, 에티켓, 위풍당당함을 갖춘 부자로 변신하도록 초고속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기면 된다.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자. 노래를 부르자. 당신의 희망, 꿈, 미래에 가닿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강력한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삶을 던지는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당신이 이룰 더 큰 선의를 위하여 온갖 잔소리꾼을 자처하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은 뒤에 다시는 이전과 같은 습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새롭게 생각하자. 큰 소리로 외치자.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존재할 자유, 행동하고 가질 자유가 있다. 말해보자.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자유롭다고 느껴보자.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단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인가? 먹을 만큼만 소유하면 되는 건가? 10만 달러, 1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인가? 당신에게 충분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지금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자. 상상이라는 은행 계좌에 모든 풍요와 기쁨, 모든 관계를 쏟아부어 보자. 당신이 갖기를 희망했던 모든 관계가 이제 당신의 것임을 아는가?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며 더 많은 것이 다가옴을 아는가? 이제 눈을 떠도 된다. 기분이 좋아졌는가? 이는 당신이 경험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상태다. 그런 상태를 경험한 뒤에는 좀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나는 당신이 삶의 기쁨을 충분히 경험하고 개인적인 부와 재정 안정을 이룬 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길 바란다. 내가 믿는 바로는 당신이 정말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명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다. 척추 지압 치료사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희망컨대 많은 이들을 여러분과 같은 직업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완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제약이 없는 인간이 되어보자. 개인적인 성취를 경험하자. 높은 자존감을 경험해보자. 선택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위대하며 가능한 한 가장 풍요로운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자. 자존감은 당신이 창조한 것의 최전선이다. 1에서 10까지 척도를 사용했을 때 10이 완벽하고 결함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하자. 갤럽의 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은 자신이 6 이하에 해당된다고 표시했다. 감정적인 면에서 이 수치가 지닌 문제점은 6 이하로 표시한 사람은
5, 4, 3, 2, 1인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이다. 자존감은 우리가 살아갈 물질적 수준을 결정한다. 타고 다니는 차는 자존감의 수준을 보여준다. 살고 있는 집과 그 집을 관리하는 방식, 입는 옷,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자존감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며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면 모두 바뀔 수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어떠하다는 자기 선언에 무엇을 추가하든 그렇게 이루어진다. 무엇을 바꾸고 싶든지 감정과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자. 자기 선언에 덧붙인 말은 삶의 나침반이 된다. 내면의 자기 선언은 마음, 두뇌, 심장을 위한 GPS와 같다. 바로 지금 나는 어떻다라는 자기 선언을 크게 말하자. 그리고 당신이 얻으려는 상태나 되고 싶은 것을 추가하자. 번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내 인생에서 자기 완성형 번영을 만들고 있다. 이다. 이 문장을 인덱스 카드에 쓰고 $100 지폐로 감싸서 휴대하기를 권한다. 번영의 본보기인 월트 디즈니는 어느 날 친구인 아틀 링클레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요일 낮 2시까지 준비해. 차를 조금 타고 오렌지 카운티로 가보세. 둘은 애너하임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온통 오렌지 나무뿐이었다. 디즈니는 연예인인 그의 친구를 차에서 내리라 하고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말했다. 아트, 보이지 않아? 여기 퓨처랜드가 있어. 신데렐라의 성도 있고 캐리비안의 해적도 있지. 디즈니는 눈앞에 펼쳐진 미래의 디즈니랜드를 시각화할 수 있었다. 아트는 디즈니가 여러 차례 재정 상태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점과 상당한 재산과 부를 망치고 날려버린 걸 잘 알고 있었다.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아트는 잔 걱정을 늘어놨다. 안 돼, 안 돼. 나는 자네의 꿈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그는 월트가 구상한 것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디즈니는 추락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예술가이자 몽상가인 그는 일찌감치 50년 전에 그가 가고 싶은 곳을 그림으로 그려두었다. 디즈니는 앳콧이라는 미래도시를 구상했다. 1966년 그가 사망한 뒤 디즈니사는 실제 도시라는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대신에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앳콧 센터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앳콧 센터는 1982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에 문을 열었다. 2019년에 전체 디즈니 월드 단지는 전 세계에서 2,04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테마파크이다. 우리는 월트 디즈니처럼 50년에서 100년 목표를 갖도록 심오한 영감을 얻어야 한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당신이 가져 마땅한 운명을 추구하는 것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당신도 월트가 한 것처럼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영구적인 지속성을 고려하도록 하자. 당신의 뒤에도 무엇인가를 남겨둬라. 얼마가 소요될지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로버트 슐라 박사는 캘리포니아 가든 글로브에 장엄한 크리스탈 교회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한 번은 건축가 필립 존슨과 얘기를 나눴다. 존슨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슐러는 나는 빈손입니다. 라고 답했다. 존슨은 그럼 아무 소용없는 계획이네요. 라고 말했다.
존슨처럼 수첩을 갖고 따지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결국 슐러는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방문할 교회 중 하나를 건립했다. 슐러는 결정을 한 뒤 규정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넌센스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이 일이 되는 방식이라고 장담한다. 월트 디즈니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맙소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디즈니와 슐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당신과 나에게는 무한한 돈이 대기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가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지금 당장 큰 소리로 말하자.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있다. 지금 당장 말하자. 나는 무한하다.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뜻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치 오리의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당신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나를 좋아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하루에 50번에서 100번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이를 약간 변형해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에게 어떤 행복하고 풍요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과 다른 이의 삶까지 나아지게 할까? 아무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면 사고력이 향상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긍정적인 질문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키우도록 가르친다. 우리 각자는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한다. 적어도 한 달간은 하루에 50번 이상 나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반복해 말해보자. 자존감이 치솟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사고방식과 자아상을 확장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자기 남자친구를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불러서 괴롭다는 여성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고들 할 것 같네요. 꽤 깊은 대화를 나눈 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지금부터 5년 뒤 그와 함께 있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5년 뒤 당신은 그 남자의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럼 왜 지금 그와 함께 있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외로웠을 거예요. 나는 이 외로운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사용하도록 설득했다. 지금 말해보자. 나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좋다. 다음은 자존감을 주는 3가지 문장이다. 첫째, 나는 나를 좋아한다. 둘째, 나는 혼자 있는 내가 좋다. 셋째,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좋아한다. 이는 360도 전방위를 포괄하여 우리의 자존감 사고를 간단하고 기억에 남게 만든다. 버키는
무엇이든 하려면 광범위를 다루고 예상을 앞서가는 과학적인 설계자가 되라고 말했다. 즉 전체 그림의 안팎을 뒤집어서 바라봐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제한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더 크고 희망차고 더 뛰어난 방식으로 더 과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지 않겠는가?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고양된다. 당신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갈수록 당신의 미래는 더 번영하는 쪽으로 설계될 수 있다. 번영하는 미래를 예상하는 일은 안팎을 뒤집는 게임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내면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월트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나의 상상이 나의 현실을 만듭니다. 라고 말했다. 상상은 모든 표현, 관계 및 구체화의 시작이다. 나는 파산에서 거꾸러졌을 때 나 자신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그때에 세미나를 하게 될 자신을 상상했다. 삶을 바꿔낼 변혁을 가져올 중요한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자신을 상상했다. 나는 내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패기수 결혼하다라는 영화가 있다. 중년의 패기수가 불행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워프를 하게 된다. 여기서 그녀는 괴짜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듣는다. 패기, 조언 좀 해봐. 뭘 해야 대박을 칠까? 패기수는 그에게 빅사이즈의 휴대용 라디오, 미니어처 TV, 테니스 신발, 팬티 스타킹에 투자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이 영화가 1986년에 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1967년 영화 졸업에서 주연인 더스틴 호프만은 미래는 플라스틱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핵심은 이렇다. 누가 당신의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당신이다. 나는 당신에게 의식과 무의식에 부자의 태도를 새겨 넣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당신의 생각에 고정시켜 평생토록 번영을 당신의 강박관념 중 하나로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라. 번영은 당신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자동차이거나 또 하나의 편의시설일 뿐이다. 더 많은 옵션이 필요한 시대다. 내가 어렸을 때는 TV에 채널이 3개였다. 요즘은 채널이 500개가 넘는다. 당신이 TV에서 나를 찾는 방법을 안다면 하루 24시간 온종일 나를 볼 수 있다. 놀랍지 않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부자가 된다.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더 큰 부를 이룬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꾸면 더 가난해진다. 이것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이유다. 그들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돈을 벌어다 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온도 조절기를 갖고 있다. 바로 당신이 벌어들이거나 만들어내는 금액 말이다. 온도 조절기처럼 희망하는 부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다. 마음속 부자의 온도 조절 장치를 바꿔보길 바란다. 기준 온도를 높이 설정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경제에 무지한 반기업 정치인, 금수저 젊은이들과 학자들은 우리는 부를 나눠 보편적 소득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세금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눌 수는 없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의 돈을 모두 빼앗아 나눠줘도 부자들은 자신들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되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갖고 있음은 의식 상태다. 부자는 그들의 의식 덕분에 부자가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 영원히 부자로 남기 위해 각자의 의식부터 풍요롭게 가꿔야 한다. 돈은 풍요로운 의식 상태를 개발하여 완벽히 준비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